자, 이제 지수 쪽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지수의 확장 쪽의 이야기고요. 일단 지수 법칙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총 네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의 지수 법칙을 이제는 어디서부터 쓸 수 있냐면 실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요가 핵심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실수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자연수 범위일 때만 지수 법칙을 사용했었는데, 다시 A의 M제곱, 다시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지수라고 불렀었고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미시라고 불렀었죠. 색깔을 바꿔서 요 녀석은 미시라고 불렀었죠. 그랬을 때 그 지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수에서 처음에 정의가 됐었고 자연수에서 우리가 뭘로? 정수로 확장을 시켰었고 또 다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거야. 그리고 그 지수를 최종적으로는 실수 범위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거야. 이게 지수의 확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일단은 필요한 정의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확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1번 어떤 상황이 꼭 필요했냐면 A의 0제곱이라는 거에 정의가 필요했었어. 얘가 1이 되는 거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게 A의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로써 역수가 됩니다. 라는 거였고요. 그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동안 정수에서 유리수로 갑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때는 어떤 정의가 새롭게 필요한 거야?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정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A의 다시 n제곱근 A라고 얘가 정의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A의 n분의 m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거기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 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유리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미시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실수 전체의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가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밑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왜? 여기 분모에 깔려버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리수 지수로 가려면은 여기는 얘가 무조건 정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녀석이 홀수든 짝수는 무조건 정의가 돼야 되니까 a는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되어야겠군요. 라고 해서 오히려 미세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밑은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지수 법칙을 여전히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보여줄 건데 3번만 봐봐. 3번. 자, 3번. 저기에서 3번을 본다면 지금 A의 M제곱에다가 전체 N제곱한 게 뭐가 돼? A의 MN제곱이 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걔가 유리수 지수에서는 여전히 쓸 수 있나요? 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런 걸 한번 해볼게. 얘가 m분의 1 이렇게 하나 있었고 거기에 n분의 1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a의 mn분의 1이 될까? 얘가 된다면 얘는 유리수 지수에서도 여전히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정의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는 요 녀석은 뭐야? m제곱근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전체에 다시 n분의 1제곱이니까 n제곱근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상 얘랑 곱해지면서 mn제곱근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이 뭐니까 얘가 되는 게 확실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일 때도 지금 요 3번 지수 법칙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1번부터 차근차근 다 해봐도 결국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 볼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B의 전체 뭐야? N제곱. 이렇게 된 게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돼요.를 말해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 B의 N분의 1제곱이 뭐가 된다면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이 된다면 여전히 유리수 범위에서도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녀석은 뭐가 된다고 했었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됩니다라는 뭐가 있었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얘고 여기는 요 녀석이 얘니까 얘가 얘겠지. 얘가 얘겠지. 즉 얘는 얘가 됩니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해 보니까 여전히 뭘 할 수 있었다?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었다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수 범위 내에서 지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은 유리수까지 본 거긴 하지만 유리수에서 된다면 실수에서 되는 거야 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뭘 할 수 있어? 지수 법칙이라는 걸 막 써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가 됐으면 좋겠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이런 걸 계산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5분의 지금 27에 뭐야?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기. 일단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25, 27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곱하기 2분의 3으로 일단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역수 취해줄게 27분의 125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수법칙 누구에 의해서? 여기는 얘에 의해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되겠구만.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돼서 결국 25에 2분의 1제곱이 되겠구나. 얘는 5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실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을 적극적으로 이제 쓸 수 있으니 그렇게 사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가 요 단어에서 하고 싶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흐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는 실수 범위 내에서 지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뭐 해주면 열심히 계산 연습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선 크게 어려울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얘들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되게 어려워 보여.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하다 보면은 여기 A가 있네. A에 마이너스 8이 있는데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로 갈 거고. 여기는 얘가 몇이야? 6이잖아. 곱해버리면. 얘는 6 이렇게 될 거야. 나누기니까 우리 역수로 가면 되니까. 그지? 나누기가 빼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까? 빼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여기는 얘는 결국 A의 4제곱이 되면서 4제곱이 아니죠. 마이너스 2니까 세제곱이 되면서 정수 K 값은 3이 되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루트에 12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 제곱근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바로 2루트 3이라고 뽑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 정도의 숙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루트에 2의 제곱에 3이라고 또 만들어주고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상 루트 2의 제곱에다 곱하기 루트 3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지금 제곱에 이거니까 얘는 그냥 2가 되겠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결과적으로 2루트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저기저기 계산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죠. 루트 12를 본 순간 여기는 2가 두 개 있는 거 빼 나가면서 하나로 나갈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마찬가지야. 여기 세제곱근이 있고 24가 있었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2가 몇 개 있어? 2가 3개 있고 지금 3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2가 3개 있고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그 3개가 하나로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질 거고 거기에 세제곱근 3만 남겠네. 이제 이런 식의 계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듭제곱근도 마찬가지고 지수 계산도 마찬가지고 얘가 지금 막 음수가 있고 막 루트가 있고 되게 불편하게 생겼을 텐데 거기는 걔가 그냥 편안하게 연습만 된다면 오케이? 그럼 지수 쪽에서 계산상 어려움은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식들을 딱 봤어요.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 달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달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달래. 라고 했을 때 이걸 보자.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뭘까? 얘는 루트 2의 말 그대로 지금 2루트 2제곱이잖아.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은 뭐겠어? 요 녀석은 얘는 2의 루트 2제곱에다가 곱하기 루트 2의 뭐야? 루트 2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첫 번째 지수 법칙 어디 갔어? 얘를 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거는 루트 2고 얘는 2였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뭘로? 내가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준다면 거기에 루트 2 이렇게 될 테니까 곱하기 2의 루트 2가 있었으니까 얘는 2의 뭐가 되겠어? 루트 2에다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될 게 분명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의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랑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른 거고. 이런 식의 계산을 그냥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대신에 이걸 잘하려면 너희가 뭘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연습은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연습이 된 다음에는 편하다는 소리지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쪽 단어는 정말 많이 많이 풀어보면서 너희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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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생각해보는 훈련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4번 있네.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잠깐 시간 줄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있잖아. 그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는 이 녀석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2분의 3제곱 먼저 해주고 얘는 또 뭐야? 2 곱하기 다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거기는 걔 3분의 2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다시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얘는 3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숙련이 되면은 어떤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여기에 있는 소인수들을 다 관찰해봐. 오케이? 일단 여기 소인수가 2랑 3이 있죠. 여기도 소인수는 2랑 3이 있죠. 여기 소인수 3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일단 2랑 3만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딴 거 다 떠나서 그냥 2만 딱 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2만 딱 놓고 그냥 곱하기 3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됐어? 그럼 찬찬히 한번 봐봐. 여기는 지금 2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이제 2가 한 개 있지. 그 한 개에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될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리고 곱하기니까 뭘로 바뀌겠어? 더하기로 바뀌겠지. 지수 쪽에서. 그럼 얘는 더하기. 3개 있는 게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3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는 이걸로 끝이겠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3을 또 관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3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2개 있는데 2분의 3제곱을 하겠다니까 3의 세제곱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이 한 개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제곱을 한 거니까 더하기 3분의 2제곱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저기 있는 쟤랑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는 나누기니까 뭐야? 빼기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열심히 계산하고 여기는 얘를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하는 것보다 그냥 소인수들 하나씩 딱딱 잡고서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5번 같은 거는 이제 지수 쪽, 여기는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가 정수가 되려면 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그 상황 자체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오케이? 다시 봐봐. 일단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2에 뭐가 되겠어? 12제곱이죠. 1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제곱이 될 거고 거기는 그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n분의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얘는 2에 뭐가 되겠니? 여기는 2에 마이너스 n분의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지금 현재 정수가 되고 싶다는 거야. 다시.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싶다고? 정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정수가 되고 싶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저 녀석은 뭐가 됐으면 좋겠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오케이? 요 녀석이 뭐가 되면 참 좋을까?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음의 정수였으면 좋겠어. 뭔 소리야? 양의 정수였으면 좋겠어. 다시. 이거보다는 음이 아닌 정수였으면 좋겠어.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야. 이해되니? 다시 봐봐. 이 동그라미 자체가 0이었다 쳐봐. 그럼 2의 0제곱이면서 1이라는 정수가 되죠. 여기는 이 녀석이 만약에 2였다 쳐봐. 그러면 2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양의 정수라면 다시 음이 아닌 정수라면 얘는 정수가 될 게 확실해. 그러면 그냥 정수면 안 되나요?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쳐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다 쳐봐. 오케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정수가 아니지. 얘는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면은 뭐가 되겠어? 거듭 제곱 근이 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정수가 될 수 없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싶어? 음이 아닌 정수가 되고 싶어. 그럼 다시 말해봐.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얘가 12의 음의 약수였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다시 12의 음의 약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12가 돼버린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게 분명하니까 저렇게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6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알겠죠? 다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다가 여기는 얘를 만드는 이런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정수일 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걸 지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56번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얘를 간단히 해주세요. 다 유리수 지수로 바뀌어 있네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찬찬히 한번 보는 거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다 봐봐. 여기서 지금 미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A밖에 없잖아. 죄다 A잖아. 됐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A 하나 딱 박아 놓고요. 일단 첫 번째, 요 A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요거 안에는 4분의 1이 붙어 있고 2분의 1이 붙어 있네. 됐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버리니까 뭐가 되겠어? 8분의 1이 되겠지. 그냥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 녀석을 쳐다보는 거야.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 지금 루트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쟤는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을 또 관찰해봐. 요 녀석 위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몇 줄 있는지를 관찰하면 돼. 두 줄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줄과 관련된 2분의 1이 하나 있고 이 줄과 관련된 2분의 1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4분의 1이 달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되겠구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위에는 세 줄이 달려 있어. 얘는 요거 2고 요것도 2고 요것도 2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시 8분의 1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A의 1제곱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그냥 다 일일이 저 얘는 8분의 1이야. 곱하기. 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처리해 보면은 여기는 얘는 루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루트를 몇 개로 쪼갤 수 있어? 2개로 쪼갤 수 있어. 이렇게 쪼갤 수 있어. 그쵸? 그냥 거기 앞에 또 A가 붙어있고 전체 루트가 있어. 그럼 거기 있는 그 루트는 또 몇 개로 쪼갤 수 있겠어? 3개로 쪼갤 수 있겠네. 루트 A의 루트 A에다가 루트 A가 됩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A의 5구나. A의 2분의 1이구나. 얘는 A의 4분의 1이구나. A의 8분의 1이구나. 다 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 더하는 거랑 지금 저렇게 그냥 한 방에 계산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계산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확실히 줄여놓고 그냥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는 계산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를 또 배워야 되잖아, 오늘. 뒤쪽 시간에 또 로그를 배울 텐데 로그를 배우기 전에 지수 계산이 좀 편한 느낌으로 완벽하게 딱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60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요런 문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변형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다시 변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퍼즐 맞추기다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테트리스 해봤니? 되게 놀랐던 게 요즘엔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꽤 있는데 혹시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해봤네, 다행히.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테트리스를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부터 막 설명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테트리스 할 때 어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 다시 요렇게 생긴 뭐 요런 모양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잘 보니까 이렇게 잘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꽂으면 당연히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모양을 어떻게 바꿔주지? 어떻게 한번 돌려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꿔준 다음 거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걸 통해서
저기는 저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일단 봐봐. 궁금한 게 뭔지. 2의 100, 다시 200의 10제곱이 있는데 거기는 걔를 A랑 B로 나타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 다시 봐봐. 여기는 200에 뭐가 있어? 10제곱이 있어. 그다음에 준비물. 얘는 5의 8제곱이 A라고 줬고 그다음에 8의 6제곱이 B라고 줬어. 그럼 나는 얘네들 간의 관계, 요것들의 관계를 생각해서 얘를 이쪽으로 변형시키든 얘를 이쪽으로 변형시키든 해서 아니면 양쪽에 있는 애들 둘 다 변형시켜서 결국은 어딘가에서 만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일단 궁금한 거.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먼저 좀 건드려 보자. 주어져 있는 게 얘와 얘였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소인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소인수들이 2와 5밖에 없네. 됐어? 2와 5밖에 없다는 걸 판단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5의 8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는 얘를 2의 세제곱에 6제곱, 그러니까 18제곱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뭐야? 여기는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2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다시 변형을 해보면 얘는 5라고 하는 게 A의 8분의 1제곱이 됩니다. 2라고 하는 거는 B의 18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요? 왜 이게 가능한 거야? 다시 봐봐. 이게 5의 8제곱이 A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 두 개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똑같이 여기다가 8분의 1제곱, 8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준다. 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되면서 5가 되고 여기는 얘는 A의 8분의 1이 되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로 식이 변형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 이런 변형을 해주고 얘를 통해서 또 이런 변형을 해줬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을 또 마지막으로 변형해주면 되겠네. 요 녀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 녀석은 지금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그 2가 하나씩 있으니까 2가 총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5의 제곱으로 그거 전체의 10제곱이 되니까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한번 2의 3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써 다시 20제곱으로써 변형을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5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이 녀석을 쏙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2 대신에 뭐를 이 녀석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가 되면서 그지?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B의 18분의 30, A의 뭐가 되겠어? A의 8분의 20이 되면서 여기는 얘를 정리한 결과가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퍼즐 맞추기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양쪽에서 그 가운데 뭔가 만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변형해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변형들을 적극적으로 잘 해줄 수만 있으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수 파트는 지독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수 파트는 단순하게 계산력 싸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산력에는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한다는 거는 봐봐.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계산을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를 이 형태 1이라고 해보자. 이건 얘가 형태 2라고 생각해보자. 형태 1을 형태 2로 바꾼다는 얘기고 형태 3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얘를 결국 형태 4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를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 오케이? 계산을 한다는 건 형태를 계속 바꿔가는 과정이야. 근데 여기는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그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나요? 얘를 또 이렇게 바꾸는 그 이유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얘랑 만나게끔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애시당초. 오케이? 얘랑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또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얘는 지금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요렇게 가고 얘는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와 주어진 것과 궁금한 것 사이에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려면 뭔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소리고 그 연결고리가 되게끔 양쪽에서 막 변형을 하다가 언젠가 만나게끔 그렇게 지금 나는 형태 변형들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형태를 변할 때 얘가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 계산력이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얘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야? 나는 오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싶었어. 여기서 오라는 소인수가 있을 게 분명하니까 걔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싶었던 거지, 애시당초. 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형태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다 비슷한 얘기들이 쭉쭉쭉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잠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느낌이네. 일단은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활용하고 싶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이 정도까지만 변형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다시 이 정도까지만 변형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그렇게만 변형해도 저기다 쏙쏙 집어넣을 수 있을 테니까. 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집어넣고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6제곱근에 뭐가 되는 거야? 2의 2분의 1, 8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다?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그 전체적으로 K제곱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있었으니까 지수법칙으로 합쳐버리면은 16의 2분의 1이잖아. 16의 2분의 1이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6분의 K제곱이 됩니다. 다시 얘는 2의 3분의 K제곱이 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변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변형된 걸 가지고 뭘 해주세요? 최소, 다시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되겠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K는 결국 3의 배수일 수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최소의 자연수 값은 3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심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 뭐 곱셈 공식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곱셈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곱셈 공식을 가지고 그냥 여기는 요 녀석을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수학상에서 다시 다항식 파트에서 많이 봤던 거야. 만약에 나한테 이런 걸 풀어주세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요 녀석은 합차 공식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야. 이거랑 이거 곱할 거니까 두 개 곱해버리면 a 4제곱 빼기 b 4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상황을 한번 봐봐. 여기는 얘랑 얘 곱해서 얘가 됐다라는 이 관계와 여기는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이 녀석 똑같이 있는 애고 이 녀석 똑같이 있는 애니까 결국 이 녀석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 빼기 b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결국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군요. 라고 해서 그냥 저 포함되어 있는 이 구성하는 애들의 지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 유리수 지수라든지 아니면 거듭 제곱근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똑같이 곱셈 공식 변형을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상에서 이런 것들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이런 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이런 문제 봐봐. 자, 얘가 x가 1에 여기는 얘를 풀어달래 라고 하고 있었어. 저걸 어떻게 계산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됐나요? 저기 있는 쟤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일단 여기는 얘랑 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또 여기는 얘가 어때? 여전히 똑같죠.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녀석 두 개를 가지고 이거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이거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건 사실 어떤 모양인 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전체 세제곱 더하기 지금 이런 모양이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여기는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별의 뭐가 돼? 세제곱 플러스 3배의 별 제곱 세모 더하기 3배의 별 세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별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별 제곱 세모 더하기 3배의 별 세모 제곱 마이너스 별 세제곱이 세모 세제곱이 될 테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사라질 거고 얘네들이 사라질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2배의 별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6배의 별에다가 세모 제곱이 될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집어넣어 주면 얘가 뭐였어? 별이 뭐였어? 얘였잖아. 그럼 얘는 2배의 뭐가 된다고? x의 3분의 1 전체의 세제곱이 된다고. 더하기 6배의 x의 3분의 1 곱하기 x의 3분의 마이너스 2의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x가 되겠죠. 더하기 6 곱하기 x의 몇 제곱이 되겠어?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뺀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근데 x가 몇이었대? 2였대. 그럼 2 곱하기 2가 될 거고 6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얘는 4 곱하기 3, 4 더하기 3이 되면서 답은 7이군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계산만 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 파트에서 충분히 해봤던 그 이야기들을 그냥 이런 애들을 달아놔가지고 괜히 어떤 느낌으로 조금 지저분한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저기 쟤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를 치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편한 형태로 당연히 바꿀 수 있을 거고 치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거 자체로 그냥 당연히 계산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봤잖아. 오케이? 다시 세제곱에다 더하기 세제곱을 봤어요. 만약에 A의 세제곱이 있었고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녀석은 A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으로서 생각해도 괜찮죠. 됐나요? 저 녀석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는 요거를 통째로 A라고 본 거고 지금 여기는 요걸 통째로 지금 B라고 본 거란 말이야. 그럼 저거 두 개를 더한 결과는 여기는 얘랑 사라질 테니 얘는 뭐가 되겠어? 2배의 x의 3분의 1의 값이 될 겁니다. 얘가 여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쪽은 어때? 이쪽은 일단 요 녀석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x의 3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냥 B제곱 먼저 써주면 얘도 x의 3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달라? 다시 얘와 얘를 곱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쟤는 합차 공식으로서 또 계산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합차 공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쟤는 x의 3분의 2가 될 거고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얘랑 얘 전개해서 정리해주고 또 여기는 얘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또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열심히 계산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느낌. 이게 당연히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지수 쪽 계산보다는 곱셈 공식 변형 혹은 인수분해 그리고 공식 이런 것들을 먼저 다시 한번 암기하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리고 어떤 공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 인터넷에 곱셈 공식 치면 나와요.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는 걔를 찾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녹색 창을 키잖아요. 그죠? 구글을 키든 뭘 키든 하잖아. 그지? 거기다 그냥 너희가 궁금한 거 그냥 한 번만 딱 입력하면 알아서 나오니까 그렇게 찾아주면 돼. 됐어? 그건 또 다시 누구한테 배워야 돼. 그런 게 아니야. 됐어? 넘어갑니다. 다음, 봐봐. 요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봤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이 루트 5라고 주어져 있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이 얼마인가요? 이걸 묻는 거랑 사실상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 구조 자체가. 됐죠? 그럼 선생님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충분히 너희도 해결할 수 있을 거.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너희가 계산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걔네들을 열심히 계산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질문해보고 오케이? 틀린 시간에 질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와서 질문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음 넘어가서 요런 문제가 있어. 이 9번 문제. 봅시다.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주어진 거야.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야. 됐어? 주어진 거랑 궁금한 거에 관계가 있어. 여기는 얘는 뭐야? a의 2x제곱이고 얘는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죠? 그럼 얘와 얘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퍼즐을 풀겠다는 소리야. 그럼 무슨 짓을 하면 저기서 쟤네들이 연결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되나요?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앞에 있는 걸 변형해서 뒤에 걸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 뒤에 있는 걸 변형해서 앞에 걸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앞에 있는 걸 변형해서 뒤에 걸로 맞춰주겠다는 얘기는 a의 x제곱을 뭐로 바라보겠다? 루트 10으로 바라보겠다.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럼 얘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에다 더하기 루트 10분의 1에다가 루트 10에다가 빼기 루트 10분의 1을 계산할 거야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루트 10을 다 곱해요. 여기 루트 10을 다 곱합니다. 그럼 여기 얘가 10에다가 1이니까 11이 될 거고 10에다가 빼기 1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애시당초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얘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이렉트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a의 x의 제곱을 곱하기 a의 x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뭘로 변신을 하겠어?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식은 a의 2x 더하기 1분의 a의 2x 빼기 1로 변신을 하겠죠. 이해됩니다? 요거 1 되는 거 알겠죠? 됐어? 그럼 얘가 몇이라고 준 거니까? 10이라고 준 거니까 11분의 9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형을 해서 연결고리를 잇는 작업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많이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변형하면 적인지가 이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켜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면 된댔어 라고 해서 그 흐름을 가지고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자꾸자꾸 만들어 봐야지 다른 변형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잘 봐봐.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어. 얘네들이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 하나는 3의 x제곱이고 하나는 9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저긴 제곱이 됐으면 좋겠잖아. 3의 x제곱을 전체 제곱하면 9의 x제곱이 되잖아. 근데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무슨 짓을 하면 되겠어? 3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 얘는 9의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9의 x의 제곱 빼기 1이 3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됐나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이 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거든? 이 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니? 이 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봐. 이걸 가지고 뭘 얻을 수 있지? 다시 뭐라고? 그렇지. 9의 x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얘를 이 식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아,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변형했을 때 9의 x제곱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시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얻을 수 없겠다. 이게 얘를 통해서 얘를 얻는 걸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봐두고 아, 저 식이 나한테 주고 있었던 메시지는 뭐였는지 다시 봐봐. 그냥 똑같아.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상황이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보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여기 똑같은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t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t를 구할 수 있니 없니?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식을 보면서 당연히 9의 x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10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76번도 마찬가지. 두 양수 AB에 대해서 AB가 8이에요. A의 X, 그 다음에 B의 Y가 지금 16입니다. 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주어져 있는 것들은 얘네들인데 걔네들 가지고 갑자기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구할까? 또 마찬가지 뭐 하는 거야? 그냥 연결고리를 막 이으려고 이제 또 테트리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일단 여기 x분의 1, y분의 1이라는 요 녀석을 만들고 싶은 거야. 나는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x분의 1과 y분의 1이라는 모양 자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a의 x의 제곱이 16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똑같이 무슨 짓을 하면 x분의 1, x분의 1을 하면 결과적으로 뭘 얻을 수 있어?
A는 16의 뭐야? X분의 1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똑같죠, 그럼? 요 녀석을 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어? B는 뭐가 됩니다? 16의 Y분의 1이 됩니다. 라는 모양 자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얘를 뭐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러면 여기 지수 쪽에 있는 요 녀석이랑 여기 지수 쪽에 있는 요 녀석을 더해주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을 변변 곱해버리면 지수 쪽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곱해버리면 뭐가 돼? A, B가 될 게 분명하고 곱해버리면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됐어? 근데 A, B는 몇이라고 줬어? 딱 8이라고 줬네. 그럼 이 녀석이 8이라는 소리지. 그럼 나는 이 식을 통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밑이 다르니까 지금 불편하지만 다 2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또 다시 뭘 해? 변형을 하죠. 그럼 여기는 2의 뭐가 돼? 4배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될 거야. 얘는 2의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랑 같으면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은 몇이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얘는 모양을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만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냈었어라는 그 기억에서 이제는 완전히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 경험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해보고 그거를 경험으로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랬었어라는 거는 이제부터 믿지 마. 알겠죠? 됐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런 모양도 이제 딱 나오잖아. 느낌이 딱 나오잖아. 얘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 그럼 얘네들을 연결해봐. 그러면 2는 A의 X분의 1.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저거 다 싹 다 곱해버리면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오케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해놓고 그걸 토대로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런 식의 흐름들을 자꾸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도 너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조금 모양이 달라져도 저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저런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내가 식을 변형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직접 해보면서 여기도 봐봐. 뜬금없이 이렇게 줬어. 오케이? 뜬금없이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이제는.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됐어? 그럼 이 두 개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이런 경험들을 쌓아주면 좀 좋아요.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 지금 여기 EXY가 있고 XY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식을 내가 양변을 XY로 뭐 해줘?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랑 곱해진 게 Y분의 1일 거고 얘랑 곱해진 게 X분의 1일 거고 얘랑 곱해진 게 마이너스 2일 테니까 얘가 2입니다라는 똑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아까 모양, 이런 모양 줬을 때 풀 수 있었던 거니까 이런 모양 줘도 이제는 풀 수 있는 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변형하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구나. 그런 흐름을 찾아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변형의 가짓수는 너무나 많아요. 그 변형에 합당하게 너희가 직접적으로 잘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연결고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해, 저런 상황일 땐 저렇게 해라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상황은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마다 그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 상황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상황에 따라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 해결 전략을 찾을 수 있게끔 고민을 자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활용 문제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마찬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지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선생님은 마무리했지만 너희는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열심히 고민해보고 연습해봐서 너희 걸로 완전히 만드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소리고 그게 완료가 돼야 너희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지난 시간에 막 잔소리했던 거 기억나죠? 첫 시간부터 엄청나게 선생님이 막 퍼부어 됐던 것 같은데 너희께 돼야만 너희 건 거야. 알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연습을 충분히 해봐가 핵심이고요. 일단은
여기는 얘네들 전부 다 너희가 직접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을 꼭 해야 된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괜찮고 저기서 질문해도 되고 저기서 질문이 완료가 안 된 것들은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로그 쪽 파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로그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게 되면 이제 되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기호가 또 새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로그라는 기호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x 세제곱이 1이었어요. 라고 하면 그걸 만족하는 x 값은 뭐가 있죠? 실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1이 있겠죠. 그지? x의 세제곱이 8이었어. 라고 하면 그걸 만족하는 x 값은 몇이 있겠어? 2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됐어? 근데 x의 세제곱이 2가 되는 어떤 x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에서 실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뭐였어요? 저기 제가 세제곱근 2입니다라는 기호로서 저기 저를 배웠었지. 그래서 얘들 너희 눈에는 루트 2가 숫자로 보이니 기호로 보이니? 다시 루트 2라고 하는 게 숫자로 보여요? 기호로 보여요? 이제는 숫자로 보일 겁니다. 그치? 근데 사실 쟤는 기호죠. 어떤 기호야? 제곱해서 2가 되게 만드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 중에서 양수인 거야 라는 기호지. 됐어?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2라는 것도 여전히 뭐야? 기호예요. 여기는 얘는 실제로는 어떤 값이야?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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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값일 거야. 맞아? 왜냐면 여기 이걸 만족하는 x값이 1이었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2였으니까 1과 8 사이에 있는 2에 대해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당연히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일 테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가 되는 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들은 전부 다 뭐야?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얘들아. 그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저긴 이제 실제로 숫자로서 내가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저기는 쟤는 무리수라는 녀석이니까 쟤는 기호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해놓은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얘들아 2의 x제곱이 2가 되는 x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걔는 당연히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2의 x제곱이 4가 되는 그 x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걔는 x는 2예요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2의 x제곱이 3이 되는 x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 값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예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그 수가 정확하게 똑 떨어지지 않는다면 얘도 여전히 뭐가 될 거야? 무리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무리수니까 얘도 뭐 해야겠어? 기호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개념을 가지고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이걸 만족한 x값을 로그 2의 3이에요 라는 기호로서 저기는 쟤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됐어? 다시 우리가 루트,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얘는 기호가 되게 심플하잖아. 그지? 심플하니까 여기 얘는 딱 보고서 아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여기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 얘는 여기에 지금 봐봐. 여기는 x값이 궁금한 건데 여기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고 그지?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3분의 1로서 세제곱근으로 여기로 들어가요. 요 숫자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 숫자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숫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호가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전히 여기는 얘도 여기는 요 숫자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 숫자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얘의 뜻은 뭘까? 여기는 얘의 뜻은 밑이 2인 어떤 지수 중에서 그 녀석의 결과가 3이 되게 하는 x값이군요라는 뜻으로서 로그 2의 3입니다. 이렇게 기호화 시켰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요것만 딱 놓고 봐봐. 2의 x의 제곱이 3이 된다면 x는 로그 2의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 다시 여기는 얘를 a의 x제곱이 b예요 라고 한다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로그 a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표현을 지수 표현이라고 부른다면 아래에 있는 표현을 로그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수 표현이랑 로그 표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의 x가 5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x를 로그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될까? 불러보세요. x는 로그 불러보세요. 그렇지. 2에 5가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여기 상현이 맞나? 상현이부터. 자, 3의 x제곱이 7이래.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되겠어? 로그 3의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현석이 x 로그 좋아요. 2의 8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 3이죠. 됐어? 저희 세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그 표현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라고 돼 있어서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잖아. 그지? 루트 4는 2라는 유리수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이런 식으로 유리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다음 민혁이. x는 로그 3의 9. 좋아요. 얘는 실제로 얼마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겠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민영이가 한번 해볼게. 민영이는 반대로 거꾸로 갈 거야. x가 로그 5의 1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미안해, 민영아. 다시. 자,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정인자를 다시 한번 지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수 표현 뭐가 될까? 5의 x제곱이 11이구만.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준성이도 한번 해볼까? 준성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음. 4의 x제곱은 8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시 지수 표현, 로그 표현, 로그 표현, 지수 표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이 x값은 얼마인 것 같아? 이거 실제로 구할 수 있겠네, 얘는. 그렇죠? 왜? 얘는 밑이 다 2로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되니까 x값은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2분의 3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불러보세요. 3x제곱 8.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는 어떻게 될까? 25의 x제곱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한 x값도 우리는 구할 수 있겠네. 그죠? 2분의 1이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너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건데, 그냥 어떻게 바꾼다라는 느낌이 강하냐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x였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밑이라고 부르거든.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진수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서 요 녀석을 여전히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 지수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지수 표현에서도 밑은 계속 밑이었던 거야. 로그 표현에서도 밑은 계속 밑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지수,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라면 얘는 진수, 좀 남성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여긴 얘는 지수라고 부르는구나. 여긴 얘는 밑이라고, 아니, 진수라고 부르는구나. 밑은 똑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는 느낌이야.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는 느낌.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로그로 바꿀 거니까 로그라고 써주고 A라고 써준 다음에 A랑 같이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갈 거고 A랑 멀리 쪽에 떨어져 있던 애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는 얘를 바꾸고 싶을 땐 다시 한번 그냥 A의 몇 제곱은 몇이다. 이렇게 바꾸려면은 이 녀석을 이쪽에다 올려주면 되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이거는 방법적인 얘기고 방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야? 얘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얘라고 정의했어.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지수 그 거듭제곱해서 루트 다시 세제곱근 3이라는 걸 너희가 봤어. 오케이? 이런 걸 봤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보면서 너희는 아 저게 세제곱근 3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저 기호의 뜻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저 기호의 뜻은 뭐야?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예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쟤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싶잖아? 그럼 저기는 쟤는 뭘 해주려고 노력하면 돼? 세제곱을 해주려고 노력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기 쉬운 숫자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가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얘는 a의 x의 제곱이 b가 되게 하는 그 x 값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얘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로그 a의 b는 b란 소리야. 이게 너무 당연해. 그렇지 않니? 그걸 만족하는 x 값이 저거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그 녀석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당연히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다? 이 얘를 그냥 정의, 로그의 정의를 가지고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딱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봐봐. 지수라는 걸 했을 때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서 이 녀석은 실수 전체 값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은 뭐일 수밖에 없었어? 양수일 수밖에 없었지. 왜?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됐으니까 여기는 얘가 무조건 존재하려면 a는 양수인 범위로 제한을 시켜버렸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양수였다면 양수의 어쩌고저쩌고 할 테니까 당연히 b도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괜찮니? 됐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a가 1인 경우를 한번 관찰해 보여. 그럼 이게 상황이 되게 재밌어져요. 봐봐. a가 1이었다면 현재 상황이 1의 x의 제곱은 b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거든. 됐어? 그럼 여기다 봐봐. x에 1을 넣어볼까? 그럼 b는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x에 2를 넣어볼까? b는 얼마야? 1이죠. 3을 넣어봐? 1이죠. 됐어? 그러니까 b는 얼마란 소리야 여기서? 1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되니?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로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봐. 어떻게 돼? x는 로그 1의 1입니다가 돼버리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무리수 값을 나타내거든. 그렇지 않니? 하나의 무리수 값을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x에다 1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2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3 넣어도 성립하니까 로그 1의 1이라는 값은 하나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이런 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나는 1인과 동시에 2인 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죠. 무슨 양자의 각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아. 그래서 A는 1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뭔가 정의가 될 것 같아.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하나 정의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로그를 하나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도 양수여야 되고 B도 양수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얘를 밑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얘를 밑의 조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거 얘는 진수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진수 조건이라고 불러. 여기는 얘를 통틀어서 로그의 성립 조건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단 로그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로그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로그의 성질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꾸는 요 작업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하는 게 정의되기 위해서 여긴 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진수 조건과 밑 조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로그 1에 1이라는 이런 숫자를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이상해야 정상이야. 저런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로그의 마이너스 2의 5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로그의 3의 마이너스 1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4제곱분의 마이너스 4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뭐라고 했어? 정의상 존재할 수 없군요. 라고 했었어. 알겠지? 그런 식으로 여기는 요 성질들을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로그에서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선생님이 스샷으로 남겨서 보내둘게요. 카톡에다가. 알겠죠?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좀 들어가 보자. 일단 다음 등식을 뭘로 바꿔주세요?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지금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걸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은희에 보자. 얘는 4는요. 뭐가 되겠어요? 로그 3에 81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다시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은요? 로그 3분의 1에 2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잘 봐봐. 이게 그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누가 길 가다가 쓰러졌어. 그랬을 때 내가 다수한테 어, 119에 전화를 해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며. 그치? 그 뭐라고 불러 그거를? 무슨 법칙 이런 게 있던데. 방관자의 법칙. 하지 말자. 그렇죠. 그냥 대답해. 알겠죠? 방관자 하지 마. 너희 방관자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너희 그냥 불러주면 됩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걸 만족한 x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꿔주세요? 지수 표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케이? 자, 이거 지수 표현을 바꾸면 뭐가 돼? x는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는 그냥 단순하게 뭐만 하면 끝났던 거야? 지수 표현으로 바꾸기만 하면 끝났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오케이? 다음, 요거는 뭐가 되겠어? x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값은 얼마겠네? 그겠네. 됐나요? 여기 얘는 뭐 8이었겠지. 다시, 이번엔 요걸 만족한 x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일단 지수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돼? 그렇지. 16은 x. 방관자들. 자, 방관자들 없어야 돼. 방관자 하지 마. 다시. 16은 x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성립하려면 여기는 요 녀석이 뭐여야 돼? x는 양수여야 하고 x는 1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2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원래 뿔마 2여야겠지만 양수여야 하니까 그냥 2입니다. 이게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 해보자. 어째 x의 4제곱은 2. 그럼 x값은 얼마야? 2의 4분의 1. 4제곱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이해됐죠? 오케이? 그 지수 표현, 로그 표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꿔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이 정의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고요. 밑조건은 만족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수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보다 크면 됩니다. 이게 1번 문제 답이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했어? 그러면 x-5라고 하는 게 양수여야 하며 x는 x-5는 1이면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x는 5보다 크긴 한데 x는 뭐가 되면 안 돼? 6이 되면 안 돼. 이게 두 번째 문제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5보다 크잖아. 근데 6은 안 되는 거니까 쏙 빼버리면 결국 x의 범위는 5에서 6 사이거나 또는 x는 6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 그렇죠? 둘 다 답이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입니다. 근데 이걸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정답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근데 내가 답을 이렇게 냈는데 답이 이거라고 해서 아씨 틀렸네 이러지 말라고. 알겠죠? 똑같은 표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 쪽들이 있는데 로그 성질 쪽은 뒤에 가서 유형 문제 풀면서 같이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쭉 뒤로 가봅시다. 유형 1번 로그의 정의가 저렇게 된 거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일단은 시간 조금 있으니까 이거 51번 문제 이거 지금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A, B가 궁금해. A, B가 궁금해. 그럼 여기서는 A는 루트 3의 4제곱이구만. 그러니까 여기는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B는 9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구만. 그러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 계산을 했을 때 빠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연습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역수 취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9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랑 곱해주세요니까 답은 27이구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알고 있으면 진짜 되게 쉬운 건데 모르고 있으면 뭐야 이게 갑자기 외계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지금 이 로그를 처음 본다고 생각해 봐. 오케이? 완전 초밥. 오늘 상현이 처음 보는 거지. 로그. 여기는 얘를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를 봤다고 생각해 봐. 그럼 뭔 소리야가 될 텐데, 그지? 지금 조금 얘기를 들었어. 그러고서는 다시 봤더니 어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수학은 알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거든, 원래. 근데 우리가 수학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였던 거야? 알아야 되는 걸 몰랐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 개념 가지고 자연스럽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만 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느낌. 알겠죠? 물론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이 RPM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만 가능해도 기본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요. 오케이?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만 출제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어려운 문제 몇 개밖에 없거든, 사실. 맞아?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널리고 널렸단 말이야. 근데 그 당연한 그 문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됐어? 또 열심히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었는데 막 20점이 나왔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공부해? 찍지 그냥. 그지? 찍어도 20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서술형이 있으니까 20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지? 어쨌든 봅시다. 요런 식으로 줬어. 봐봐, 얘들아. 요런 식으로 줬어.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달래? X 값을 구해달래. 로그가 하나만, 지금 배웠는데 갑자기 로그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복잡하게 생긴 걸 그냥 하나 취급만 하면 돼. 그리고 그 하나 취급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 치환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치환이라는 작업을 해서 실제로 내가 걔를 t라는 문자로 어떤 문자로 놔야만 걔가 하나로 보이면 좀 슬플 것 같아. 그죠? 그냥 그 복잡한 것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구나, 그냥 하나구나 정도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풀립니다. 봐봐. 여기서 난 저기서 x를 꺼내고 싶지만 일단 여기 이렇게 제일 앞에 로그 얘가 있었잖아. 그럼 내가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기는 제가 로그 7의 네모가 0이란 소리거든, 얘들아. 그지 않니? 됐지? 그럼 네모는 얼마겠어? 7의 0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 됐나요? 그러면은 로그 3에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가 1이란 소리네. 됐나요? 7의 0제곱이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또 다시 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세모는 3의 1제곱일 수밖에 없잖아. 세모는 뭐야? 로그 2의 x죠. 3의 1제곱이니까 3일 수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x가 궁금하네. x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으로서 답은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복잡한 게 있으면 거기는 걔를 몇 개의 덩어리로 봐라. 그냥 큰 한 덩어리로 봐라. 알겠지? 그러면은 치환이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만약에 너무나 그런 큰 덩어리들이 많아. 그리고 걔네들이 반복돼. 그럴 때는 치환을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됐어? 좋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2번. 자, 여기는 얘가 정의되기 위한 x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일단 딱 보니까 로그가 정의되고 싶어. 로그의 정의. 얘는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을 얘기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게 진수인데 그 진수는 0보다 커야 하며 x 마이너스 2가 미신데 거기는 걔는 0보다 크고 또한 1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진수 조건, 미 조건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을 풀어달라는 얘기고 요 녀석을 풀어서 연립해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 문제는 갑자기 뭘로 바뀌어? 수학 상에 있는 부등식, 연립 부등식 문제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열심히 풀어주자. 이건 뭐 지금 풀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풀어주자면 x는 뭐가 돼? 1에서 7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x가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x는 3이 아니네요가 될 테니까 그럼 x가 2보다 크다를 먼저 해주면 x는 2에서 몇 사이? 7 사이가 될 거야. 근데 3이면 또 안 된대. 그러니까 되는 정수는 4와 5와 6, 3개밖에 없었겠지.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로그의 성질은 되게 많기도 하고 되게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느낌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찬찬히 하나씩 여기다 써줄 거야. 로그의 성질. 일단 1번. 로그의 성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커야 하며 a는 1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b도 0보다 커야 하며 저기서는 x랑 y로 했네. x는 0보다 커야 되며 y도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는 얘네들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여기서 그럼 a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미세 역할을 할 게 분명하고 x랑 y가 진수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천천히 보자. 자, 로그 a에 1이 있었어요. 이 값은 반드시 무조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유는 뭘까? 이유는 되게 심플하죠? 얘를 진수 조건, 다시 지수 표현으로 바꿔봐. 그럼 얘는 a의 0제곱이 1이 되는 거야. 1이 a의 0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0제곱은 반드시 1이 되는 게 맞잖아. 됐어?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그럼 봐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 아, 진수가 1이면 밑이 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로그 값은 0이 되겠구나.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무조건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로그 a의 a는 1이야. 이건 뭐야? 진수와 밑이 같아버리면 그 값은 반드시 1이 됩니다. 이유는 뭐겠어?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끝나요. a의 1제곱이 뭐가 돼? a가 된다. 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에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어때? 진수와 밑이 서로 같았어. 그런 로그를 발견했다면 그 값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부터가 이제 진정한 로그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그 a의 x, y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x에다가 더하기 로그 a의 y가 됩니다. 라는 이런 성질이 있어. 되게 이상한 성질이 하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지수 법칙에서 뭐랑 좀 되게 비슷한 성질이냐면 a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게 a의 x의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이 됩니다라는 요 성질과 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얘를 증명할 때는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차이를 먼저 봐봐. 얘는 지수의 합이 각각의 곱이죠. 그래서 다시 지수의 합이 각각의 곱이 됩니다. 맞아? 근데 얘는 어때? 진수의 곱이 각각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반대구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되니?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이 값을 m이라고 놓고 여기는 이 값을 n이라고 한번 놔본다면 됐어? 쟤를 m이라고 놓고 쟤를 n이라고 놔본다면 여기는 얘에서 지수 표현을 한번 바꿔봐. 어떻게 돼? a의 m제곱은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되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지수 표현을 바꾸면은 a의 n제곱은 뭐가 됩니다?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m이고 얘가 n이잖아. 그럼 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m 더하기 n을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현재. 됐어? 그럼 여기서 m 더하기 n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주려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네?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a의 m 더하기 n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x, y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됐죠? 그럼 이거를 뭐 해주면 다시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면 그 결과가 얘가 되는 거야. 있어? m 더하기 n이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얘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로그 a의 x, y는 m 더하기 n이 되는 건데 m이 얘였고 n이 얘였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되면서 증명이 완료가 돼.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이렇게 된 거. 꼭 기억해야 될 성질 중에 하나고요. 또 마찬가지 2번이랑 되게 비슷한 성질. 로그 a에 이번에는 y분의 x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뭐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냐면 a의 x 빼기 y 이거는 x의 a의 x 나누기 a의 뭐가 됩니다? y가 됩니다.
요거랑 되게 유사하지. 근데 반대야, 여전히. 얘는 지수의 뭐가? 차가 각각의 나누기로 간다. 지수의 차가 각각의 나누기로 간다면 여기는 얘는 어때? 진수의 나누기가 각각의 차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거꾸로 합 바뀌었지. 얘도 나누기랑 빼기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증명도 지금 요 위에서 했던 그 증명이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증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이라는 건 너희를 지칭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심하잖아, 집에 가면. 그죠? 한번 증명해 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4번 성질로 가볼 건데, 자, 4번 성질. 4번 성질은 뭐냐면 로그 a의 x의 전체 n제곱을 하잖아. 그럼 여기는 진짜 신기하게 n에다가 로그 뭐가 되냐면 a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 버려요. 저 녀석이 저렇게 앞으로 나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기하죠?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 여기는 요 녀석을 마찬가지로 뭐라고 놔볼 거냐면 이거 통째로 그냥 이걸 통째로 뭐 m이라고 한번 n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겠어? a의 n제곱은 뭐가 된다? x의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됐나요? 이해돼? 다시 헷갈리죠, 이제. a의 n제곱은 x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해서 n분의 1로 n분의 1로 이렇게 만들게. 나는 지금 x를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결과적으로 a의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n 이렇게 된 녀석이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로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로그 표현을 바꿔보면은 뭐가 되겠어? 로그 a의 x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이쪽으로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최종 결론이 뭐가 되겠어? n이라고 하는 거는 n 로그 a의 x가 되는구만 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그게 저 4번입니다. n이 제가 되고 있죠. 됐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개의 성질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수 쪽에서도 마찬가지. 지수 법칙을 가지고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각에 의존하면 안 돼. 알겠죠?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는 대충 찍지 말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다고 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얘는 a의 x 마이너스 y에다가 x 더하기 y가 되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네. 좀 쪼개고 싶어. 근데 얘가 곱하기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던 거지? 아, 이거였나? 곱하기인가? 이렇다 치고 가지 뭐.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저거는, 그지? 얘는 얘가 더하기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였지, 사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건 사실 너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 근데 그 감각에 대충 의존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냥 대충만 하게 되거든? 그러면 진짜 실력은 당연히 안 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에서 얘가 된다. 근데 진짜 되나? 이게 진짜 되는 건가? 확인을 꼭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기는 얘는 곱하기 형태네. 그러면은 a의 mn 가지고 얘가 뭐가 됐었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확하게 정확한 개념에 맞게 법칙에 맞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로그의 성질도 마찬가지. 로그의 성질도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 이 성질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성질들 가지고 뭘 하는 거야?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뭔가 되게 끔찍하게 생겼잖아. 그죠? 그럼 천천히 한번 보는 거야. 자, 여기는 얘를 계산해 달래. 여기는 얘를 계산해 달래. 얘를 계산해 달래. 이렇게 줬는데 가만히 보자. 일단 여기는 요 녀석에서 얘를 봤더니 얘는 5제곱을 해주면 2가 되는 애잖아. 맞아? 근데 여기 앞에 또 뭐가 보여? 5가 보이지. 아, 그럼 여기는 이 5는 반대로 여기 5가 이렇게 있었다면 요 녀석은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괜찮은 거잖아. 두 개 서로 같다고 한 거니까.
아, 그러면 얘가 5가 하필이면 딱 있었으니까 걔를 올려버리면 5제곱이 완성되면서 얘가 2로서 얘는 로그 5의 2가 됩니다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더하기. 여기는 이 녀석이 있었는데 얘는 루트잖아. 제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 두자. 로그 5의 루트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은 이쪽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괜찮다며.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로그 뭐가 되는 거야? 5의 루트 8이야. 이렇게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생각할 건데 이렇게 각각의 로그의 합은 뭐가 된다며? 각각의 로그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진수의 곱으로 바뀐다며. 그러니까 얘는 로그 뭐가 되겠어? 5에 2 곱하기 루트 1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개의 빼기 각각의 로그의 차는 뭐로 바뀐다며? 나누기로 바뀐다며. 진수의 나누기. 그럼 진수의 나누기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어? 루트 8이 될 게 분명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럼 얘는 로그 5에다가 천천히 여기 안쪽에 있는 얘를 계산해보자. 2루트 2니까 하나 약분되고 루트 2분의 루트 10이니까 루트 5가 되겠다. 그럼 여긴 얘는 로그 5에 뭐가 돼? 5에 2분의 1제곱이 되겠네? 2분의 1제곱은 앞으로 나가도 괜찮겠네? 2분의 1에 로그 5에 5가 돼. 진수랑 밑이랑 같아지면 얘는 1이 된다고 했었네? 얘는 2분의 1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 때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요 녀석을 봤을 때 5가 있고 5가 있어. 5가 있고 5가 있으니까 진수랑 밑이랑 완전 같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하고 2분의 1제곱을 앞으로 내보내기만 하면은 얘가 1이 돼서 사라질 테니까 이 결과는 2분의 1일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눈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만큼 우리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봐봐, 얘들아. 딱 문제를 보면 이때부터 뭐야?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야. 이거 딱 보자마자, 아씨, 뭐, 이딴 걸 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거든. 근데 그 짜증이 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 문제를 보면서 답을 맞추려고 해서 그래. 저 답을 맞추려면 어때? 되게 오래 걸릴 게 뻔하잖아. 라는 느낌이거든. 근데 문제를 보면서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로그의 성질에 좀 약하니까 로그의 성질을 연습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럼 여기는 이 문제는 사실상 어때? 연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녀석이야로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연습 많이 해서 정확하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력을 확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에서, 여기서 봐봐. 이런 계산을 해달래. 라고 했을 때, 천천히 한번 봐봐. 여기서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에서 1 빼기 32분의 1이면 얘는 총 몇 개 있어? 31개나 항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저 31개의 항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해달라는 게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도 31번이나 하고 싶진 않잖아. 그지? 그럼 쟤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형태를 좀 변형했으면 좋겠는데, 로그의 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로그의 합에 대한 생각. 저거 다 더하기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럼 저기는 쟤를 다 더해주고 싶다는 얘기는 진수들을 전부 다 뭐 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곱해주고 싶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밑이 다 같은 거 확인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기는 저 녀석들은 얘랑 얘랑 얘를 뭐 할 운명이야. 지금 다 곱할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형태를 어떻게 변형해야 제일 곱했을 때 편하게 될까? 그냥 이거 통분하면 되겠네. 2분의 1이 될 거고 그냥 통분하면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4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어디까지? 32분의 31까지 갈 게 분명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얘 로그 2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다 약분돼서 사라지고 뭐만 남네. 32분의 1만 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얘가 뭐가 된다? 로그 2에 32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5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녀석이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 뭘 바라보면서 성질을 바라보면 성질, 로그의 성질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성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뭘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로그의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밑변환 공식도 있고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해서 요런 녀석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말고도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더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너희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예제로서 몇 번까지? 3번까지는 너희가 확실하게 연습을 먼저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그의 성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문제 중에서도 아직 상응 로그 배운 적 없잖아. 로그의 성질까지 일단은 어디야? 그래요. 여기까지네. 일단 숙제로는 128번까지 먼저 하고요. 오케이? 숙제로 128번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여기 유형 1번부터 유형 3번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여기까지 충분히 해준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밑변환 공식부터 해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요거까지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제 로그랑 그 앞에 지수 쪽 마무리한 거랑 로그랑 이렇게 2가지를 배운 거야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할만하죠, 얘들아? 오케이? 그 로그의 성질 일단 우리 4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얘랑 얘는 어때? 개 쉬워 이런 느낌이고 됐습니다. 쉽잖아 진짜, 그지? 그리고 얘랑 얘는 요 성질이 지수 법칙과 반대의 느낌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결국은 요 녀석 하나인데 얘는 얘가 앞으로 왔다가 들어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로그 성질 일단 이 정도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